혹시 여러분은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연히 만난 사람과 나눈 짧은 대화가 평생 잊히지 않는 깊은 울림으로 남은 경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번 루터입니다. 오늘은 한국 단편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이효석 선생님의 메밀꽃 필 무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36년에 발표된 이 작품이 9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봉평으로 향하는 어느 여름밤입니다. 장돌뱅이 허생원은 동료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젊은 청년과 동행하게 됩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하얗게 흐드러진 메밀꽃밭을 지나면서 허생원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합니다. 20년 전 원주 장터에서 만났던 한 여인, 하룻밤의 인연이었지만 깊이 각인된 추억, 그리고 그 여인이 낳았을지도 모르는 아이에 대한 그리움, 놀랍게도 함께 길을 걷는 청년의 이야기가 허생원의 과거와 묘하게 일치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허생원과 청년 모두 왼손잡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일까요? 하지만 허생원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달빛 아래 메밀꽃밭을 함께 걸으며 운명적 인연의 신비로움만을 느낄 뿐입니다. 이 작품이 쓰인 1930년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일제강점기 중후반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던 시절이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자본주의 정책이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농촌 사회가 해체되고 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허생원 같은 장돌뱅이들은 그런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장터를 떠돌며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도시 주변부의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효석은 이런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의 서정과 인간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시대적 고단함 속에서도 인간적 정서를 길어올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효석 문학의 특징입니다. 이효석은 1905년에 태어나 1942년에 세상을 떠난 우리나라 근대문학사의 중요한 작가입니다. 그는 평안북도 정주 출생으로 강원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1936년 조광이라는 잡지에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효석의 문학적 변모입니다. 그는 초기에 사회주의 성향의 작품을 발표했으나 메밀꽃 필 무렵을 기점으로 구인의 활동을 통해 순수 문학으로 전환했습니다. 구인회는 1933년에 결성된 문학 동인으로 사회주의 문학이 주를 이루던 1930년대에 예술을 위한 예술, 즉 순수 문학을 추구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문학적 변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향토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향토문학이란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과 풍물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담아내는 문학을 말합니다. 강원도 봉평의 메밀꽃밭, 달빛, 산간 마을의 정취, 이런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 장돌뱅이들의 유랑적 삶과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아름답게 형상화한 것이죠. 또한 이 작품은 낭만주의적 특성이 강합니다. 낭만주의는 이성보다는 감정을, 현실보다는 이상을 중시하는 문예사조입니다. 메밀꽃밭의 몽환적 풍경, 달빛 아래의 서정적 분위기, 그리고 운명적 만남에 대한 신비로운 감각, 이 모든 것이 낭만주의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달빛, 메밀꽃밭, 강물 등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투영하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표현처럼 자연과 인간의 정서가 하나 되는 낭만적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1930년대 주류였던 사실주의 문학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시 많은 작가들이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고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효석은 현실을 초월한 서정적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의 문체는 매우 시적입니다. 소금을 뿌린 듯 흰 메밀꽃이 피어 있었다는 유명한 표현처럼 감각적이고 회화적인 묘사가 돋보입니다. 이효석은 단순히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그 풍경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 독자에게 미적 체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부자상봉이라는 고전적 모티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허생원과 청년이 실제로 부자 관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왼손잡이라는 공통점, 과거 이야기의 일치 등 여러 단서가 있지만 작가는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작품의 여운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인생의 인연이란 이렇게 신비롭고 애틋한 것이라는 서정적 운명론을 보여주는 것이죠. 90년 전 작품인데 왜 지금도 감동을 줄까요? 그것은 이 작품이 다루는 주제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인연에 대한 그리움, 삶의 우연성에 대한 성찰, 자연 속에서 느끼는 인간적 감동,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절의 인연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때는 몰랐던 만남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허생원이 메밀꽃밭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복잡한 감정,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성찰, 이것은 비단 허생원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이 작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디지털 시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남과 소통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밀꽃 필 무렵은 말합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작은 인연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자연의 품에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달빛 아래 메밀꽃밭을 함께 걸었던 허생원과 청년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진정한 마음을 나누며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단순한 만남의 이야기를 넘어서 인생의 신비와 인연의 소중함을 노래한 서정시와 같은 작품입니다. 이효석이 그려낸 강원도의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 마음속 고향의 원형이 되어 언제까지나 따뜻한 위로를 줄 것입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께 삶의 작은 인연들을 다시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유정의 봄봄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벗 루터였습니다. 본 콘텐츠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문학사적 해설 영상입니다.